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73세 아버지의 재혼 이야기와 그 후에 알게 된 현실에 대한 한 가족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7세 직장인입니다. 73세이신 저희 아버지의 재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45년 동안 해로하시며 정말 금슬 좋게 지내셨던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활기차고 유머러스하신 분이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는 말수도 적어지시고 집에만 계시면서 우울해하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밤에는 잠도 못 주무시고 보는 저희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와 형 그리고 여동생이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찾아뵙고 돌봐드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계속 어머니가 보고 싶다, 혼자 있으니 너무 외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1년 전쯤 아버지께서 갑자기 밝아지시기 시작했어요. 옷차림도 신경 쓰시고 외출도 자주 하시고 식사도 잘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울증에서 벗어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몇 달 후 아버지께서 저희 남매를 모두 불러 모으시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재혼을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상대방은 67세 여성분이고 복지관에서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외로워하시던 걸 봤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없었어요.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희는 찬성합니다. 다만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저와 여동생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 여성분을 처음 만나뵌 것은 식사 자리에서였어요. 김순자라는 분이셨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말씀도 차분히 잘하시고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의 표정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밝은 미소에 저희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재혼 준비 과정에서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논의했어요. 재산 문제, 거주지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 등등 말이에요. 아버지는 자식들 걱정 말고 우리끼리 잘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순자 씨도 서로 의지하며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하셨고 저희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분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고 건강도 나쁘지 않으셨으니까요. 작년 5월에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셨습니다. 양가 자녀들만 참석한 소규모식이었는데 두 분이 정말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기뻤어요. 이제 아버지가 외로워하지 않으실 거라는 안도감도 있었고요. 신혼집은 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정했어요. 김순자 씨가 살던 집은 전세로 놓고 보증금은 두 분의 생활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결혼 초기 몇 달 동안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활기를 되찾으셨고 새 어머니도 친절하고 다정하셨어요. 저희 가족들과도 잘 지내셨고 명절 때도 자연스럽게 어울리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수치가 올라가고 혈압도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식단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새 어머니가 요리를 잘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도 거의 해드리지 않으셨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부분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두 분의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새 어머니의 생활 수준이 생각보다 높으셨던 거예요. 옷도 자주 사시고 화장품이나 건강보조식품도 비싼 것들로 사시더라고요. 외식도 자주 하시고 여행도 자주 가시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아버지 혼자 살 때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면 충분했는데 새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200만 원도 모자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세 보증금을 조금씩 빼서 생활비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새 어머니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아들들이 자주 집에 와서 용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은 사업이 안 된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거절하셨는데 새 어머니가 내 아들들인데
어떻게 외면하냐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결국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져서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씩 100만 원씩 주다 보니 금세 통장이 바닥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니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부간의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도와드렸어요. 형이 100만 원, 저와 여동생이 각각 50만 원씩 드렸죠. 그런데 그것도 한 달을 못 넘겼어요. 새 어머니의 아들들이 더 큰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은 사업 자금이라며 5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전세 자금이라며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완전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어요. 새 어머니는 내 아들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시고, 저희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준비하냐고 하니 중간에 끼어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새 어머니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됐을 때였어요. 우연히 새 어머니와 그녀의 친구가 통화하는 것을 아버지가 들으셨는데, 이제 애들 뒷바라지 할 돈은 걱정 없겠네라는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는 모든 것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자신이 사랑으로 결혼한 줄 알았는데 상대방에게는 경제적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후로 아버지와 새 어머니 사이가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했어요. 새 어머니는 당신이 인색해서 내 아들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하셨고,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다며 후회하셨어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두 분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시고, 식사도 따로 하시고 방도 따로 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다시 예전처럼 우울해지셨어요. 재혼으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새 어머니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어요.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물려받을 재산이니까 미리 달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하시자 새 어머니는 이혼하자고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살 바에야 헤어지는 게 낫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혼 조건이 가관이었어요. 새 어머니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셨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버지 집의 절반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면서 합쳐진 재산이니까 나누어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절망하셨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국은 재산만 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어요. 73세의 나이에 이런 배신을 당하시니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남매들도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니까 지지했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새 어머니를 믿고 받아들였던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법적 상담을 받아보니 상황이 복잡하더라고요. 비록 결혼 기간이 짧지만 법적으로는 부부니까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집은 크게 건드리기 어렵다고 했지만 그래도 일부 분할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였어요. 아버지는 이미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하신 상태인데 법정 공방까지 벌여야 한다니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그런데 새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요구를 굽히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 5천만 원, 생활비까지 합쳐서 총 1억 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위자료를 줘야 하냐며 억울해하셨지만 새 어머니는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우기시더라고요.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노년에 이런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새 어머니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5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도 재혼이었는데 그 남편의 자녀들과도 재산 문제로 다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편의 자녀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새 어머니의 행태를 증언해줬어요. 결혼할 때는 사랑한다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재산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재판부에서도 새 어머니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어요. 위자료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고 재산 분할도 최소한의 금액만 인정됐어요. 총 1,500만 원 정도를 주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받으신 스트레스와 상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체중도 10kg 가까이 빠지셨고 우울증도 더 심해지셨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아버지는 다시는 결혼 생각 안 한다고 하셨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며 모든 것에 대해 회의적이 되셨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세요. 저희가 번갈아가며 찾아뵙고 있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지는 못하셨어요. 가끔 어머니가 보고 싶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하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새 어머니는 이혼 후에도 한동안 괴롭혔어요. 돈을 더 달라, 집을 팔아서 나누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결국 저희가 연락 차단을 하고 나서야 조용해졌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노인 재혼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부모님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됐어요.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저희 아버지만 당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 사기, 재산 갈취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남성 노인들이 더 취약한 것 같아요.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움을 많이 타시고 그런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 복지관이나 노인정 같은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접근하다가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노인 재혼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재혼 전에 상대방의 신원이나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재혼 상담 프로그램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말이에요.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 아버지가 행복하시니까 별다른 검증 없이 지지했는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있어요. 물론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고 조언해드리는 것도 자식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버지는 천천히 회복하고 계세요. 완전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계셔서 다행이에요. 저희도 더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께 접근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다시 외로움을 많이 타실까봐 걱정되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인 재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기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인 재혼을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분명히 진정한 사랑으로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좋은 인연을 만나셨는지, 어떤 점들을 주의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연을 다 읽고 나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사연자분과 아버님이 겪으신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했던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악용당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네요. 먼저 사연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신 것은 잘하신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그 마음 자체를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 재혼의 현실과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노인 재혼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지내는 노인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외로움과 고독감은 실제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좋은 동반자를 만나 서로 위로하며 지낸다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경제적 목적이나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며 가족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들을 피하면서도
건전한 재혼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개월 만난 것만으로 결혼을 결정하기보다는 최소 1년 이상은 교제하면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파악해야 해요. 둘째, 상대방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전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확인해야 해요. 셋째, 재혼 전의 재산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혼전 재산과 혼후 재산을 구분하고 상속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해요. 넷째,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감정에만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족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해요.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재혼 상담,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예상 가능한 문제들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문제 상황을 인지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법률 상담을 받아서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도 중요해요.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나 행동에 대한 기록, 대화 내용, 금전 거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법적 대응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의 단합된 대응도 필요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부모님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부모님의 정신적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울감이나 자책감에 빠지기 쉬운데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제 노인 재혼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 재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에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 사기나 재산 갈취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선 노인 재혼 상담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넘어서 재혼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이런 상담에서는 재정관리, 가족관계, 건강관리, 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감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죠. 또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나 결혼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어떤 위험 신호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해요. 법적 보호 장치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결혼 사기나 재산 갈취를 당해도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요. 복지관이나 노인정 등에서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되 동시에 위험 요소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재혼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적절한 조언을 해드려야 해요.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님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세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부모님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해요. 둘째, 부모님의 사회활동을 지원하세요. 건전한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해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것이 좋아요. 셋째, 재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충분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넷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나 재정관리사, 상담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좋아요. 다섯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대응하세요. 망설이거나 미루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서도 부모님의 자율성과 존엄성은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부모님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님을 보호하되 동시에 부모님의 행복과 자율성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아버님의 행복을 지지해 주셨던 것이 올바른 접근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 징후들이 나타났을 때 좀 더 빨리 개입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고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셨으니까요. 지금은 아버님의 회복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함께 챙기시면서 아버님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다른 분들과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성공적인 노인 재혼 사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노인 재혼이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부정적인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재혼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성공적인 노인 재혼의 공통점들을 살펴보면 우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입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교제 기간을 통해 상대방의 성격, 가치관, 생활 방식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결혼을 결정했어요. 둘째,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충분히 논의했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부분, 거주지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 건강 문제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합의점을 찾아갔어요. 셋째, 양쪽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이 단순히 찬성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주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갔어요. 넷째,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각자의 영역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지내갔어요. 다섯째, 현실적인 기대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의 로맨틱한 사랑을 기대하기보다는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추구했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 노인 재혼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인 재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서두르지 마세요. 외로움이나 급한 마음에 성급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세요. 표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진짜 인품과 가치관, 과거의 이력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보세요. 셋째,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정리하세요. 재산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등을 솔직하게 논의하고 명확한 합의를 해두세요. 넷째,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가족들의 객관적인 의견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필요하다면 상담사, 변호사, 재정관리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더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재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찬성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조언을 해드리세요. 부모님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공감해드리되 동시에 위험 요소들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사랑과 지지를 보내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사연자분의 아버님께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회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고 상처받으셨겠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다시 활력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경험이 비록 아프고 힘들었지만 앞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교훈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나중에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신다면 이번 경험을 통해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아버님이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리세요. 사람을 믿고 사랑하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악용한 것이 문제였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님께서도 이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일이지만 정말 좋은 분을 만나게 되신다면 그때는 더욱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가족들이 더욱 따뜻하게 아버님을 돌봐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다시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또한 이번 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가족들이 함께 분담해서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지시게 하지 말고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도와드리세요. 정신적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이런 상처는 시간이 지나야 아물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늘어나고 있어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나 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도 확대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도 점차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인 재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단순한 만남 주선을 넘어서 종합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더욱 확산되어서 앞으로는 사연자분의 아버님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자분과 가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버님의 재혼을 지지해 주신 것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도 모두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노인 재혼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예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연자분 용기 내어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 가족 모두가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 재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서로 위로하고 조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공적인 재혼을 하신 분들의 경험담도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희망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